2022년 4월 7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6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러분의 학점 부여를 위한 평가를 수업 계획서에 따라 8주차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인 7주차에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4월 21일 제8주차에 수업 시간 중에 실시간으로 중간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하는 중에 또 중간고사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도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5주차 워크샵에 대한 여러분의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 총 11명이 이 보고서 제출에 성공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워크샵을 너무 수업 후미에 배치를 하여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한 20여 명이 학생이 이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절반 정도의 학생만이 이 과제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신지 학생, 또 장예지 학생, 김재환 학생, 양희태 학생, 정지은 학생, 이승민 학생, 박시현 학생, 장예원 학생, 이명희 학생, 강대한 학생, 최은우 학생이 이 워크샵을 또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과제를 수행한 학생 중에서 오늘 한 명이 좀 간단하게 발표를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 11명의 학생 중에서 마이크를 열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마이크를 열어서 지난 시간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었는지, 또 새롭게 배운 점이라든지, 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저랑 잠깐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학생 중에서 마이크를 열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자원해 주기 바랍니다. 누가 발표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장혜지 학생은 우리 지난주에 또 단장으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었고, 또 오늘 세 번째로 수행했던 우리 김재환 학생 은 지금 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오늘 수업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절기라서 여러분이 건강에 조금 더 유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로 과제를 수행했던 우리 양희태 학생, 네, 우리 양희태 학생 혹시 마이크 열 수 있나요? 전지은 학생도 또 우리 반장으로 S를 주었고, 우리 박지현 학생은 또 할머니가 또 이렇게 친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소천하셔서 또 장례 준비로 오늘 수업에는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희태 학생,
이승민 학생, 네, 네, 지금 이승민 학생은 지금 그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집에서 수업 듣고 있습니다. 아, 집이 지금 좀 지역이 어딜까요? 도시로 하면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아, 평택이면 뭐 천안하고 가깝네요. 네, 평소에 학교에 등교할 때는 교통편을 뭘로 이용하고 있나요? 버스로 이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전철과 버스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전철이랑 버스 병행해서 아, 등교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집도 평택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가 봐요? 네, 얼마 안 걸려요. 아, 네. 어, 또 평택이면 학교까지 뭐 1시간 이내에 충분히 등교를 하고 또 학교할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학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이승민 학생이 오늘 또 과제도 이렇게 우수하게 작성을 하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마이크도 연결됐으니까 오늘 반장으로 좀 수고해주면 어떨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승민 학생이 1일 반장으로 저를 도와서 수업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민 학생, 지난주에 우리 과제한 거 지금 게시판을 열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승민 학생 자신의 전공하고 이름 소개하고 지난주에 어, 조사해왔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 학우들한테 소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승민 학생 자기소개부터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부 전공, 이제 노인복지학 전공을 하고 있는 22학번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노인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우리 이승민 학생이 지난주 5주차 워크숍의 조사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프로키온이라는 이제 별 같은 거를 조사하게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좀 오류가 있어서 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스텔라리움을 이용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로키온이라는 별의 좌표를 확인하기에는 좀 지금 아직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아, GPS가 그때 작동을 안 해가지고 네. 만약에 이 프로키온이라는 별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좌표 생성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 관측하기가 또 식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승민 학생이 조사한 이 프로키온 별의 기초적인 조사는 어떤 조사를 했나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조사했습니다. 네, 좀 우리 학우들한테 이 프로키온이라는 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어, 네, 프로키온 이 항성계고요. 좀 지구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등급은 2.67이고 이제 색 지수는 0.44라고 하네요. 네, 이 프로키온은 우리 태양과 같은 항성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별들이 다 이런 항성. 항성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행성과 같은 천체는 우리가 빛이 자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관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이런 천체만이 우리 지구에서 그 별을 관측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키온도 항성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또 비교적 우리 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항성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수민 학생은 요즘 하늘의 별을 관측하거나 또 이렇게 바라볼 일이 자주 있나요? 아니요, 자주 없습니다.
네, 평택도 좀 많이 도시화가 진행되어서 이 별 보기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별볼 일이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며 또 꿈을 키우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이승민 학생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노인 복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 복지도 있고 청소년 복지도 있고 또 성인 복지도 있는데 노인 복지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또 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보다는 많이 고생이 되어질 것 같은 사회복지 분야인데 특별히 노인 복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사회복지만을 바라보고 이제 전공을 골랐는데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노인화 시대고 지금 이제 앞으로도 점점 어르신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제 또 부모님이나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좀 알고 있으면은 매우 좋을 것 같아서 전공을 바꾸게 됐어요. 근데 이승민 학생이 다시 청소년이 되거나 이승민 학생이 또 아동이 될 일은 없겠지요. 부모님도 그렇고 이승민 학생들 그렇고 이제 노화가 진행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점점점 노인의 수요가 많아지고 이에 대한 복지 수요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이승민 학생이 다른 세대보다도 노인복지를 선택한 것은 사회의 변화와 또 이 이승민 학생의 또 주 관심사라든지 또 가족의 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매우 적절하게 전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승민 학생이 이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또 현장을 익혀서 좋은 사회복지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 우리 수업 계획서에 보면 6주차 논리적 사고 이해 다섯 번째 추리, 직접 추리와 배당 관계에 의한 직접 추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수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계획서에 있는 직접 추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지난 네, 시간에 우리는 정원 명제의 네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A 명제, E 명제, I 명제, O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이승민 학생은 이 네 명제가 구분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 아직도 좀 혼란이 있거나 좀 아이송한 면이 있는지요? 아직은 좀 네, 아리송한 부분이 있는 것 익숙하지는 같습니다.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명제하고 E 명제는 긍정 명제 그 A 명제하고 I 명제는 긍정 명제이고 E 명제와 O 명제는 부정 명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A 명제와 E 명제는 전칙 명제이고 그다음에 I 명제와 O 명제는 특징 명제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A 명제는 모든 S는 P다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E 명제는 모든 S는 P가 아니다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I 명제는 어떤 S는 P다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O 명제는 어떤 S는 P가 아니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수민 학생도 이 A, E, I, O 명제가 눈에 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명제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반장, 네,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명제의 어떤 자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구분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혼동되어지거나 또
양이 많아서 소화하지 못할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A 명제, E 명제, I 명제, O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중간고사에서도 이 명제를 구분하게 하는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제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업만 들어도 두 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제 예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접 추리와 간접 추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 수업 계획서에 따라서 직접 추리와 간접 추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추리는 제시된 하나의 명제에서 직접 하나의 새로운 명제를 추론해내는 추리를 직접 추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라는 명제로부터 그러므로 강물이 많이 불어날 것이다 라는 새로운 명제를 추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접 추리는 제시된 두 개 이상의 명제에서 간접으로 하나의 명제를 이끄는 추리를 간접 추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동물은 생물이다 라는 명제와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 라는 명제로부터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생물이다 라는 새로운 명제를 추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추리에는 대단 관계에 의해서 네 가지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소대당, 모순대당, 반대대당, 소반대대당의 추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 추리로는 귀납적 추리, 연역적 추리, 또 유추 이렇게 세 가지 추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직접 추리의 대당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정언 명제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래 A, E, I, O 명제의 차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A 명제는 모든 S는 P이다. 또 E 명제는 모든 S는 P가 아니다. I 명제는 어떤 S는 P다. O 명제는 어떤 S는 P가 아니다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당 관계에서는 이들 네 가지 명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로서 대소대당, 모순대당, 반대대당, 소반대대당 네 가지 종류의 추리가 있으며 아래 설명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지는 부분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먼저 대소대당은 A 명제와 I 명제 또는 E 명제와 O 명제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규칙 1. I 명제가 참이면 대소대당 관계인 I 명제는 무조건 참이다. 또 E 명제가 참이면 대소대당 관계인 O 명제는 무조건 참이다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라는 A 명제와 어떤 사람은 동물이다 라는 I 명제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는 A 명제가 참이므로
대당 관계에 있는 I 명제인 어떤 사람은 동물이다는 무조건 참이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식물이 아니다라는 이 명제와 어떤 사람은 식물이 아니다라는 오 명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모든 사람은 식물이 아니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므로 대소 대당 관계에 있는 오 명제인 어떤 사람은 식물이 아니다는 무조건 참이 되는 것입니다. 대소대당 규칙 2번 I 명제와 O 명제가 거짓이면 대소대당 관계인 각각 A 명제, E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식물이다 라는 I 명제와 모든 사람은 식물이다 라는 A 명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식물이다는 I 명제가 거짓이므로 대소대당 관계에 있는 A 명제인 모든 사람은 식물이다는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순대당은 A 명제와 O 명제, E 명제와 I 명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 두 관계를 각각 모순 관계라고 합니다. 규칙 3. A 명제와 O 명제, E 명제와 I 명제는 모순 대당 관계로 두 명제는 둘 다 동시에 참일 수 없고 둘 다 동시에 거짓일 수 없습니다.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되어지고 다른 하나가 거짓이 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 라는 A 명제와 어떤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 라는 O 명제가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예술가이다 라는 A 명제의 모순 대당에 해당되어지는 O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되는 것입니다. A 명제가 거짓이었으므로 모순 대당 관계인 O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되는 것입니다. 모순 대당 관계의 규칙 3에 해당하는 다른 예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예술가이다 라는 I 명제와 모든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 라는 이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술가이다 라는 I 명제가 참이므로 이 명제의 모순 대당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다 라는 이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대의 대당 명제는 A 명제와 E 명제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규칙 4. A 명제와 E 명제는 반대의 대당 관계로 어느 한쪽이 참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라는 A 명제와 모든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라는 이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라는 A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 대당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 라는 이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반대 대당 관계는 I 명제와 O 명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규칙 5. I 명제와 O 명제는 소반대 대당 관계로 어느 한쪽이 거짓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라는 O 명제와 약간의 사람은 동물이다라는 I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에 약간의 사람은 동물이 아니다라는 O 명제가 소반대 대당인 관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사람은 동물이다라는 I 명제는 O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I 명제는 참인 것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